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버추얼 세계로 온 수수께끼의 털 레가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일본어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일본어 강좌라는 이름의 잡담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오늘은 일본어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을 말해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방송에 제 목소리랑 그리고 BGM 음량, BGM 크기가 이상하면은 저한테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시작 트윗을 했던가? 한 것 같은데? 채팅 잘 나오겠지? 나르강진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채팅도 잘 나오네요. 화면에 다행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트위치에 저 왕관 붙어 있는 건 무슨 뜻일까요? 트위치를 잘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트위치의 자세한 트위치를 잘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일본어의 발음. 프라임 유저가 뭐죠? 트위치를 너무 몰라가지고 프라임 유저가 프라임 돈 내는 건가? 아닌가? 프라임 유저 분필이 까만색, 분필은 하얀색. 프라임. 그냥 이건 간단한 건데 일본어 P랑 F의 발음.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근데 프라임이 되면은 뭔가 좋은 게 있는 건가요? 좋은 게 있겠죠? 아무튼간 프라임 P에 또 막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방금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지금 일본어로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머릿속에 아직 한국어, 일본어 스위치가 아직 변환이 덜 됐나 봐요. 가끔 일본어가 툭 튀어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게 P랑 F 발음 같은 경우에 한국어로는 그냥 둘 다 프로 해버리는데 일본어에서는 요거는 확실히 프죠? 파피프페뽀 할 때 파피프페뽀. 근데 F는 하는 잘 없고 파, 피, 후, 페, 포. 이렇게 보면 아무튼간 이 후죠. 우리나라 말로는 후인데 F의 후 발음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는 쉬워요. 이것까지는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저번에도 생각했었는데 한국어로 말하는 기역과 기역, 기역과 키읔, 가나다 디귿과 티읕, 라마바 비읍이랑 피읍,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지읒이랑 치읒. 얘네들이죠. 얘네들의 발음이 생각보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데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금이라는 게 있죠. 일본어에는 타금. 영어로 말하면은 G라든가 그런 발음, Z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그냥 쓰면은 가인데 사실 그냥 가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응가
가. 한국어로는 가, 여기는 가, 카, 응? 가, 가, 카, 가, 카. 차이를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이제 한국어에서 말하는이라고 해야 되나? 발음이 3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음이 3단계가 있는데 이제 일본어에서의 타금,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합시다. 가, 그리고 카. 근데 요건 요렇게 대응을 하고 요건 요렇게 대응을 해요. 기역과 키읔이 있어요. 키읔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요 둘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본어에서는 이게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문제죠. 일본어가 모국어인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 둘에게 있어서 제일 곤란한 게 이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발음을 구분을 하려면은 일단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예문을 하나 쓸게요. 과수원에 가서 과수원에 갑니다. 이건 예문이에요. 과수원에 갑니다. 여기서 이 기역의 발음이랑 이 기역의 발음이 사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3단계 말을 했었죠? 발음의 3단계. 그냥 1, 2, 3이라고 합시다. 1, 2, 3이라고 하고 기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의 매핑이 된다고 했고 키역은 여기. 일본어의 가는 여기에 매핑이 되는데 카는 여기에 매핑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앞에 있는 기역의 발음은 2번, 여기는 1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잘 들어보시면은 과수원에 갑니다. 과수원에 갑니다. 여기에 가는 제대로 가 발음이 되거든요. 과수원에 갑니다. 갑니다. 물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처음으로 이제 그냥 갑니다 라고 발음을 하면은 요 기역은 또 2번에 발음이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기역이 들어가 있으면 1번에 발음이 돼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지 일본어에서의 그러니까 타금이죠. 가기응에고 그리고 나지즈에서랑 또 마비브베보 이 발음들 있잖아요. 이 발음들을 잘 하려면은 요 차이를 알고 있어야 좋아요. 혹시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점, 아니면은 내가 더 귀여워요 하고 말하고 싶으신 분은 채팅으로 자유롭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과수원에 갑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밥 먹으러 부산에 갑니다. 밥 먹으러 부산에 갑니다. 부산 갑니다. 밥 먹으러 부산 갑니다. 밥 먹으러 부산 갑니다. 이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를 것 같고 딴 거 뭐 없으려나?
어, 브, 바, 바비브베보, 비브, 부, 부엉이가 바람에, 바람, 부엉이가 바람에. 뭔가 조사로 끊겨 있으면 그것도 조금 발음이 달라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부엉, 호호. 부엉이가 이렇게 우는지 어떤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어디 보자. 예문 찾기가 제일 어렵네요, 이게. 그냥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과수원에 갑니다. 과수원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여기를 만약에 끊어서 발음을 할 경우에는 얘가 또 2번의 발음처럼 되는 거죠.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은 일본어를 들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를 아마 과수원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가수원에 갑니다. 가수원에 갑니다. 아마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1번, 2번, 3번의 발음이 있고, 여기가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 맨 처음에 썼던 거, 카타파차, 그래서 나, 마,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그리고 여기가 카, 타, 파, 차도 좀 발음이 애매하죠? 차가 되니까요.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이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인데 일본어에서는 이게 타금이 없는 발음으로 들리고, 근데 타금이 없는 발음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들리고, 그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일본어의 타금 부분이 꽤 어렵게 들리는 거고, 반대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요 발음이 전부 이 발음 쪽으로 들리니까 이게 어렵고. 네, 이 설명만으로도 15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곳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졸려지네요. 그래서 그 한국어 일본어 표준 표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어 표준 표기법. 예를 들어서 도쿄,
도쿄가 아마 도쿄가 될 거예요. 도쿄가 되고 교토는 교토가 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참 뭐지? 제가 생각할 때 좀 이게 조금 그런 게 도쿄 교토 도쿄도 뒤에 붙던가? 교토 잠시만요. 안 붙네요. 교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일본어의 토는 도다, 교는 교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잠시만요. 가기쿠게코 이거를 가기쿠게코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하츠네미크라든가 하츠네미크 같은 경우에 하츠네미크 여기가 쿠를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미그 하츠네미그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아까 매핑할 때 이거를 얘네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외웠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이쪽인데 얘는 당연히 이쪽인데 얘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요게 문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쵸? 어느 쪽으로 가느냐죠? 어느 쪽으로 매핑하느냐인데 저는 이쪽 방향으로는 매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처럼 문장 가운데에 이게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 발음이 이쪽 발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이즈미 때 잠시만요. 이 레이어가 아닌데 이 레이어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흔히들 고이즈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코이즈미 여기 맨 앞에 발음이 그러니까 여기 발음은 일본어에서 타근 발음이 맞는데 여기는 일본어에서의 타근 발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코이즈미 근데 이제 요 타금이 아닌 여기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뒤에 갔을 때 똑같이 고로 써버리면은 코로 발음해야 될 거를 고로 발음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는 반드시 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나중에 일본어를 발음하거나 일본어로 표기할 때 훨씬 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음에 대해서는 끝났고 그냥 자유롭게 잡담을 해볼까요? 요즘 스플래툰 한국에서는 스플래툰 유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에서는 이제 스플래툰이 발매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죠.
물론 계속 서버가 튕기거나 그래가지고서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스플래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까 흔히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죠. 잠깐만, 오징어 게임은 뭔가 드라마 이름도 기억이 나지만 뭐 그렇다고 칩시다. 문어, 오징어는 이카라고 하고 문어는 타코라고 해요. 그래서 타코야키, 타코야키야말로 문어죠. 이카야키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간 이카는 이카죠. 타코야키, 타코. 그래서 스플래툰, 한국어로는 스플래툰이라고 말을 하고요. 일본어로는 스프라툰. 이게 영어로 이제 툰이니까 여기 장음이 들어가죠. 스프라툰,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스플래툰을 지금 일본어로 플레이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은 모르는데, 나와바리 바토르, 이 나와바리라는 게 자기들만의 동물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 자기들만의 영역이죠. 그래서 아마 한국어로도 여기는 영역 배틀이라고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와바리. 그리고 한국어에 아직 일본어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어쩌면은 나와바리라는 말을 가끔씩 쓰기도 하고 뭐 여러분도 가끔 듣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와바리. 잠시만요. 네, 다녀왔습니다. 역시 오후 3시 제일 졸릴 시간이죠. 다음부터는 방송 시간을 바꿀까? 너무 졸려가지고. 아무튼간 일본어와 한국어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언젠간이라고 해야 되나? 점점 여러분의 실력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아, 스플래툰에서는 이제 이거는 옛날에도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스플래툰에서 이제 무기를 무키라고 쓰거든요. 사실 무기는 이제 한자를 쓸 수도 있는데, 한자로 쓸 수도 있고 가타카나로 쓸 수도 있고 히라가나로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스플래툰에서는 이거를 강조 좀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부키라고 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 분들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죠. 그리고 폰트에 따라서도 좀 더 예쁜 모양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 역시 한국은 PC가 많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그냥 PC로 한다는 감각이 매우 강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닌텐도가 있었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요거는 키보드 플러스 마우스,
여기는 이제 컨트롤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PC는 거의 다 요새 스팀 게임 같은 걸로 하는데, 일본은 아직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PC로 게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PC를 그렇게 돈 비싸게 주고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닌텐도 플랫폼이나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으로 게임이 나오면은 그걸로 컨트롤러로 해서 즐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대체로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그런 게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은 조금 덜 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상대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느낌 아닌 느낌이지만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이것도 이제 막상 이것저것 말하려고 하다가 아이디어가 끊기면은 이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역시 뭘 말하면 좋을까나. 형용사, 동사, 어휘? 맞아. 아마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JLPT, JPT, SJPT, BJT 같은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JLPT 같은 경우에는 N1에서 N5까지, JPT는 뭐 토익과 같이 990점 만점, SJPT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등급 아마 1에서 10이었나? 그렇게 등급이 있고, BJT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비즈니스 일본어 테스트라고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높으면은 뭐 J1 플러스였나? 뭔가 이런 식으로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JPT랑 SJPT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랑 똑같이 2년, 유효기간 2년이고, JLPT 같은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 N1이 제일 어렵고 N5가 제일 쉽죠. 참고로 제 오너님이 JPT가 아마 970인가 그랬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SJPT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이에요. 일본어 스피킹 테스트인데, 얘는 그 오너님이 말하기를 얘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오너님이 이제 일본에서 9년 살았는데 이 SJPT조차도 5등급이었나? 중간에 5등급을 받았으니까 10은 아마 거의 동시 통역가, 통번역가, 동시 통역 가능하신 분, 그런 분이 얻는 등급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BJT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재팬 머시기 테스트였나? 비즈니스 재패니즈 테스트였나? 아무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주로 비즈니스 일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응대를 하거나 그런 때 이제 쓴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10분 이것도 이제 회차가 점점 늘어나니까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옛날에 했던 말 또 할까? 또 하기엔 좀 그런가? 그런 게 좀 많이 고민되긴 하네요. 어차피 유튜브에 다 아카이브가 남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시 계속 언어라는 거는 반복하면서 배우는 거긴 한데 이렇게 방송에서도 반복하면서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9월도 거의 끝나고 날씨도 추워지고 가을이 되어가고 있죠. 가을이 되었다. 가을은 일본어로 아키라고 하죠. 아키. 아마 사람 이름으로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가을, 아키. 그래서 이제 날이 시원해지다. 추워지다. 시원해지다는 스즈시쿠나르. 추워지다는 사무쿠나르. 스즈시쿠나르 사무쿠나르 뭔가 좁네요. 사무쿠나르. 그리고 가을하면 역시 단풍이죠. 단풍은 이제 홍엽이죠. 고요라고도 하는데 모미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해야 되나? 단풍나무의 단풍.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은행나무의 단풍이라든가 그런 단풍나무의 단풍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포괄적인 이미지고, 모미지는 진짜로 요런 거가 맞을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확신이 좀 안 서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번 주죠? 일본은 이번 주 월요일이랑 이번 주 금요일이 휴일이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은 경로의 날, 금요일은 추분의 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이번 주는 화수목 3일만 평일이었어요. 그죠? 한국은 이제 5일 동안 평일이었는데 일본은 이번 주는 3일만 평일. 이렇게 한국도 이렇게 좀 쉬는 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물론 추석이나 설날 그런 날에 이제 대체 공휴일이 생겨가지고 일요일 날 겹치거나 그러면은 월요일 날
쉬는 걸로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날 일본의 추석은 8월 15일 근처인데 근데 이제 8월 15일 근처인데 그 근처가 딱히 빨간 날로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회사들이나 학교는 어차피 방학이겠구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즈음에 대충 쉽니다 해가지고서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공휴일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이랑 일본이랑 공휴일 수 자체는 비슷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쉬는 날은 일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느낌도 그런 느낌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 화이팅! 물론 일본에서 휴일인데도 일하게 되는 분 화이팅! 제 오너님도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분 정도 남기는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날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런지 오너님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맞아. 한국에서는 레하랑 레바라고 했었죠. 그걸 잊고 있었네요. 아무튼간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아카이브를 보고 계신 분도 아카이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레바 바이바이 엔딩 갑니다.